턱살 좀 보이는 건 괜찮아요. 어필. 무슨 어필이요? 강력 어필. 자, 안녕하세요. 강률입니다. 오늘은 벌써 저희 리뷰 맛집 연구소가 5회를 맞이했어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몰랐는데 벌써 한 달째 저희가 리뷰 맛집들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전 되게 당당하게 시작했던 연구소였는데 성공 2번에 실패 2번을 겪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해볼 차, 하필 또 PD님이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이태리 음식점을 또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메뉴를 제가 시도해 볼지 한번 영상을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도 봤듯이 삼각지에 위치한 이태리 2층 집이라는 가게에 갔다 왔어요. 근데 연구를 어떤 걸 해볼까 했는데 시그니처가 2개더라고요. 하나는 통닭이 통으로 올라간 매콤 크림 파스타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이 가게의 대표 시그니처인 라자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개 중 어떤 걸 좀 선택해서 할까 하다가 제가 자신 있어 하는 라자냐를 선택을 했고요. 근데 라자냐가 이게 미국식이 있고 이태리식이 있고 한데 뭐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지만, 이태리식은 소스가 이렇게 없는 라자냐를 하고요. 약간 캘리포니아나 약간 이런 미국식 라자냐는 약간 밑에 소스가 깔려서 접시채로 오븐에 굽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저는 개인적인 견해고 확실한 경계가 이렇게 있는 메뉴는 아니기 때문에 가게를 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소스가 그릇에 깔려서 그릇 통째로 오븐에 들어가는 메뉴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구 주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토마토 소스에 들어갈 양파를 좀 다져줬고요. 요걸 먼저 갈고 불판으로 이동을 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먹어봤을 때 또 토마토를, 뭐죠 이거는? 이 아이는 왜 한 알이 여기 꼈죠? 저기 나오세요. 저기요. 잠시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건 또 처음 겪는 이게 이 라자냐에는 리코타 치즈를 사용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원래는 베샤멜 소스라고 그때 만들었던 볶은 루를 크림이나 우유를 넣어가면서 화이트 소스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 집은 베샤멜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리코타 치즈를 베샤멜 소스 대신 사용하는 느낌이었어요. 리코타 치즈를 제가 직접 오늘은 만들 거고 라구 소스 같이 끓여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코타를 끓이고 나면 리코타를 굳혀야 되는 시간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리코타 치즈를 먼저 좀 분리 작업을 좀 해줄게요. 근데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네. 우리 면보를 안 사왔어요. 면보를 안 사왔는데 잠시만요. 면보 대신 뭘 사용할 수 있는지 체크를 좀 할게요. 일단은 저희 집에 있는 채망이 조금 촘촘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도해보는 건 중요한 거니까. 자, 이 친구 냄비를 사용할 거고요. 막 센 불에 부글부글 끓일 필요는 없고요. 오늘 많은 양의 리코타를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우유 500ml 정도, 아니요, 그냥 1리터 할게요. 왜냐면 이렇게 1리터를 사용해도 생크림까지 사용하면 진짜 많이 잘 나와야 한 300g 정도의 리코타 치즈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생크림은 250ml 정도 넣어줄게요. 여기 레몬즙 한 2숟갈 정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금 대충 한 티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처음에만 저어주고 요거는 더 이상 손대지 않고 몽골몽골 끓여줄 겁니다. 라구 소스를 좀 같이 끓이도록 할게요. 라구 소스는 소고기, 돼지고기, 민지를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소고기만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저는 소고기만 사용해서 라구 소스를 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오일 좀 넣어주고요.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양파. 자, 이제 소고기 넣어줍니다. 그럼 기본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 후추 간 해줄게요. 지금 보시면 벌써 치즈화 되고 있죠. 요게 치즈거든요. 지금 리코타 치즈. 좀 더 몽글몽글하게 한 20분 정도 끓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아까 갈아놨던 토마토 소스 넣어주고, 요 남은 것들은 제 물을 살짝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리할 때 한눈 파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팔팔 끓이지 말고 몽골몽골 끓여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는 나중에 할게요, 제가.
자, 그리고 라구 소스에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저는 오늘 향신료를 조금 넣어볼게요. 일단 로즈마리가 있어서 로즈마리 조금 하고 바질이요. 이 아이가 잘 넘칩니다. 잘 넘치는 게 잘 튀어요. 쫄기 시작하면 쫄아들면 팍팍팍 하면서 제 오늘 셔츠가 이게 새 거거든요. 셔츠 오늘. 근데 앞치마를 멜라 그랬더니 피디님이 그게 더 멋있긴 해요. 이래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데요. 응? 속살 좀 보이는 건 괜찮아요. 어필. 무슨 어필이요? 강력 어필. 저희가 촬영할 때 곤욕을 치르는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안겨서 아무것도 못해요. 시끄러워가지고. 아주 철랑거리고 주워먹고 표정 보세요. 지금 불만 한가득이야. 자, 그럼 이렇게 몽골몽골 지금 분리가 다 끝났어요. 요거 이제 불을 끄고 한 김을 살짝 식혀주고 완전히 열기랑 이렇게 조금 김이 빠지면 치즈가 조금 굳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걸러서 사용을 해볼게요. 보시면 지금 완전 두부같이 되거든요. 요게 지금 리코타 치즈예요. 토마토 소스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을 싹 빼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식혀주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식은 다음에 다시 한번 연구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자냐 면을 좀 삶았고 일단 면을 층층이 쌓아줄 건데요. 피자치즈 준비했고 피자치즈랑 저희 끓인 라구 소스 그리고 냉장고에 리코타를 넣어놨어요. 면보가 없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서 빠르게 수분을 조금 증발시켜줬고 그럼 이런 식으로 원래는 한 5시간, 6시간 정도 수분감을 더 빼주긴 하는데 오늘은 그냥 사용해서 소스 대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가게와 비슷한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그라탕 용기에다가 사용을 해서 에어프라이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라구 소스를 바닥에 깔아주세요. 너무 또 많이 흥건하게 까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처음에. 그 다음에 라자냐 면을 깔아줄게요. 됐죠? 그럼 요 위에 다시 라구 소스를 깔아줍니다. 아끼지 마세요. 끄득끄득.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 놓은 리코타 치즈 올려주고 그다음 피자 치즈. 이 중간중간 쌓이는 피자 치즈는 약간 접착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는 조금 색깔도 나왔으면 좋겠어서 조금 다 잘 덮어서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15분에서 16분 정도 해줄 거고 그리고 아까 이 치즈 슬라이서 기계가 있으면 좋은데 저희 집엔 그 슬라이서 기계가 없어서 토핑으로 올라갔던 치즈가 있었어요. 제가 웬만한 강판보다 얇게 잘 썹니다. 그쵸? 그리고 치즈 장식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구워지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청소를 하고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연구 주제였던 이태리 2층 집의 라자냐 완성을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 팀끼리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완벽하게 100% 구현을 하려고 하니까 2화 때 나왔던 테크니컬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재료라든지 그리고 맛 표현에 있어서의 이슈들이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연구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강률 연구소장에 색깔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변형을 조금 주더라도 맛있는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슈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현율하고 맛평가를 오늘부터는 조금 각자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따라하면서 만든 건 맞고요. 거기에 이제 강률 버전으로 조금 저의 레시피를 조금 섞어가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맛평가를 먼저 할게요. 맛이 지금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2층 집에서 먹었던 라자냐에는 조금 더 소스의 프레쉬함과 올리브오일의 올리브 향이 굉장히 강한 편이었고 그리고 리코타의 담백함은 끝에만 약간 느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무겁지 않은 맛을 선호할 때 굉장히 맛있는 라자냐다 생각을 했었다면 저는 층층이 치즈 대 치즈로 쌓아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고소하고요. 마지막에 그 파마산 치즈의 약간 짭조름함이 싹 들어오면서 밸런스가 굉장히 지금 잘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의 라자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맛평가에서 저희는 이제 맛이 있냐 없냐로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었거든요. 제 음식이니까 저는 맛있겠죠.
제 입맛에 좀 맞춰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맛 평가의 기준은 저는 너무 맛있다 인데 이제 이거의 기준점은 나머지 두 분께 맡기도록 하고, 재현율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레시피를 강요를 첨가하고도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이유가 하나가 딱 있어요. 제가 아까 사용했던 향신료 때문인데, 만약에 바질만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로즈마리, 드라이 로즈마리를 사용을 했잖아요. 아까는 토마토 향이 굉장히 셌거든요. 로즈마리 향이 치고 올라오는 향이 있어서 마이너스 30%를 감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맛평가 플러스 알파 재현율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요리가 전체적인 총평에서 괜찮았냐 아니냐로 평가하기로 해서 한번 두 분이 드셔보시고 평가를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내 입맛에 싱거운 거고 만든 거랑은 비교했을 때는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싱겁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면 여기에 치즈가루를 좀 더 올려서 드시면 돼요. 이제 뿌리는 거, 아까처럼 뿌린 것처럼 좀 더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치즈를. 90점. 오, 오늘 왜 이렇게 저는 85점. 85. 오늘은 여기가 더 박하네요.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기준 평가제를 조금 바꿨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오늘은 오랜만에 또 성공을 외치겠습니다. 자, 오늘 연구는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높은 점수로 성공률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맛집은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또 추천해주고 싶은 맛집이 있다, 정말 여기 너무 맛있다, 혹시 그렇게 추천해줄 맛집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저희에게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연구실 이러다 망해요. 다음 화에는 어떤 메뉴를 연구하게 될지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D 당신 큰일 났어 오늘.